이 시간 건강상담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AM 1190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 GBC 미주보건방송 채널 통해 라이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하십니다. 현재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저희 스튜디오에도 이렇게 안전하게 또 찾아주신 우리 박성훈 원장님과 함께 오늘 파킨슨 병과 보행장애 파트 2 주제로 함께합니다. 유익한 시간 기대해 보면서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안전하게 스튜디오에 도착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운행 중이실 수도 있고 일터에 계실 수도 있는데 어디 계시거나 안전하게 또 따뜻하게 계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파킨슨 병과 보행장애 파트 2 또 유익한 시간 기대되는데요. 박사님 원장님 제가 먼저 사연을 우리 소개해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저희 아버님의 보행장애 때문에 문의를 합니다. 76세이신 분이시고 딴 건강 문제는 전혀 없으신 아버님이신데 지난해부터 걷는 것이 힘드시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뇌 MRI도 찍고 많은 검사를 하셨는데 별 이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팔이나 다리의 근육의 힘도 정상이시라고 하며 손발이 떨거나 몸이 뻣뻣하거나 하지도 않으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는 넘어지셔서 응급실까지 다녀오시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파킨슨 질환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며칠 전에 이렇게 응급실에 가신 것 같아요. 넘어지셔서.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신 걸까요? 라고 질문 문의가 오셨는데 사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원장님. 그렇죠. 네. 네, 많죠. 이제 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신데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그래서 이게 정말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가족들이 또 많이 신경 쓰셔야 합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이제 직립보행 두 발로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그래서 저는 가끔 환자들에게 두 발로 걷는 거 유일하게 사람인데 사실 뭐 원숭이나 뭐 침팬지나 뭐 이런 동물들이 사실은 두 발로 걷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너클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걷지 네. 실제로 두 발로 걷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우리가 절할 대상이 있어서 두 발로 걷는다고 저는 자주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배할 대상이 있고 우리는 땅을 바라보지 않고 먹을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물의 영장으로 두 발로 유일하게 걷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두 발로 걷는 게 좀 버거워지고 그렇습니다. 특히 뇌가 엄청난 뇌 부위가 이 밸런스를 맞추고 걷는 거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 걷는 거가 참 나이 들어서 참 많이 나빠져 가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죠. 네. 네. 맞습니다. 참 인간이 이렇게 인간만이 두 발로 걷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도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넘어졌다. 근데 왜 그런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네. 물어보셨는데 그러면 특별히 이런 부분을 보행장애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보행장애로 병원에 오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보행장애라는 게 뭐 못 걷는다는 뜻이 아니고 걷는데 이제 전에만 못하고 자꾸 걸려 넘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죠. 우리 전번 시간에는 파킨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오늘은 파킨슨 아닌 다른 원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룰 텐데 이제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한 번 넘어지면은 많이 다치시고 네. 그러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연세가 들어갈수록 초미의 관심이고 그래요. 근데 우리 뇌가 걷는 거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걷는 운동을 많이 할수록 또 뇌도 많이 좋아진다고들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걷는 게 이제 자꾸 나빠지는 그 원인이 파킨슨 이외에 무엇이 있을까 이제 그걸 들여다봐야 되겠죠. 예. 근데 사례자처럼 이제 아무
찾아낼 수 있는 원인이 없고 뭐 CT, MRI 찍어도 나오는 게 없는데 왜 그럼 걷는 게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게 이제 오늘 관심사예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저에게 나눠주셨던 파킨슨씨 병에 의한 보행장애가 네. 아니라 네. 그것 말고도 말고. 여러 가지 병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못 걷게 한다면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네. 시간 좀 나눠주세요. 그렇죠. 네. 네. 우선 이제 제가 사실은 오늘 제목을 비파킨슨씨 병 보행장애 뭐 이렇게도 잡아봤는데 네. 제일 먼저 조금 어려운 거를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비전형적인 파킨슨이죠, 이게. 파킨슨 같은데 아닌 거예요. 파킨슨의 모습이 약간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전형적으로 보는 파킨슨 씨 때 보는 그런 현상, 예를 들면 뻣뻣해지거나 그 다음에 떨림증이 있거나 이게 무감 표정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이 근육 운동이 잘 안 일어나는 듯한 모습. 얼굴도 이제 안면 근육이 있으니까 안면 근육을 이렇게 아주 민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파킨슨 걸리면 얼굴에 표정이 없고 마치 포커 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포커 페이스라 그래요. 그런 네. 얼굴을 그런 식으로 생기는데 이제 그 파킨슨 아닌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중성 뇌 위축이라고 그래요. 좀 말이 어렵고 네. 사실 전문하지 않으면 많은 의사분들도 사실은 이걸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꽤 많아요. 우리 한인들 중에. 이게 이제 파킨슨 모습이 전혀 진단에서 안 나타났는데 얼핏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자꾸 넘어지고 특히 이제 한쪽이 이렇게 조금 느려지게 되면은 발이 자꾸 걸려요. 그래서 네. 걷다가 이제 탁 걸려서 넘어지시게 됩니다. 못 걷는다는 뜻이 아니죠. 꽤 걸으시는데 이제 가다가 이제 넘어지시게 되고 조금 느려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한인들 중에 이런 질환이 많이 있어서 저도 난감해요. 왜냐? 이 약이 없어요. 이 다중성 뇌 위축은 약이 없는데 또 그것도 한 대여섯 가지가 그 안에 있어서 보통으로는 진단이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몸이 뻣뻣하지 않고 떨림증이 없는데 걷는 게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거 생각해야 돼요. 네. 예, 다중성 뇌 위축. 그러면 이 다중성 뇌 위축은 또 파킨슨씨 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그런 비슷하게 이렇게 걷는 것이 불편해지고 또 넘어지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아쉽게도 이 부분에 약이 없다라는 게 네. 참 마음이 좀 안 안 좋은데요. 됐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파킨슨씨 병에 이제 필요한 어떤 치료의 요법들이 이런 다중성 뇌 위축에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여쭤보고 싶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평소 때 이제 그 운동을 열심히 걷는 운동을 그래서 하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질환에 걸리게 되면 일단 걸리면은 이제 물리치료 같은 데 가서 이제 그분들이 해주시는 특별한 치료가 있기는 하지만 부분적인 것밖에는 도움을 많이 못 줘요. 네. 그래서 이제 밸런스 맞추는 거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눈을 감고 이렇게 서 있는다든지 다리 하나를 조금 살짝 이렇게 힘을 덜 주고 약간 들고 서 있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오버킬링이라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눈 감고 이게 눈 감고 서 있게 하고 밸런스 손을 이렇게 들고 서 있게 하고 뭐 발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서서 앞뒤로 놓고 이렇게 옆으로 놓지 말고 앞뒤로 놓고 눈 감고 서 있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오버킬링해서 눈을 떴을 때 훨씬 쉬워지는 거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그런 보행장애 그 물리치료라고 하지요. 네네. 그런데 여하튼 약이 없기 때문에 평소 때 많이 걷고 걷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런 질병도 빨리 발견하게 되고 또 걷는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역시 덜 넘어지세요. 네. 그래서 뭐 안타깝게도 딱 부러지는 약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열심히
걷는 운동을 하시라. 네. 그거밖에는 제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뇌가 걷는 걸 엄청나게 담당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이 걸을 때에 뇌가 많이 이렇게 이렇게 퇴화되는 걸 저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걷는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덜 넘어집니다. 그건 확실해요. 네. 네. 또 제가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뭐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나이가 들수록 또 젊을 때도 열심히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아무래도 짐에 가서 걷는 걷기와 또 밖에서 이렇게 걷는 것과 네, 네. 좀 다르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조금 뭐 도움이 되는지 이제 추천해 주시는 방법이 따로 있다면 네, 저는 어떤지. 밖에서 걸으라고 권해요. 네. 예, 그래야 덜 지루하고, 네. 예, 그러고 이렇게 진짜로 걸을 때 이렇게 짐에서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잡고 하게 되고 뭐 주로 이제 다리 근육에 이제 관심을 많이 두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쭉 빨리 속보할 때 이렇게 길 같은 데서 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게 걷는 거는 밸런스 맞추는 데는 짐에서 걷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걷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인포메이션을 주셨어요. 또 왠지 또 밖에는 좀 뭐 때문에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도 계신데 가급적이면 네. 밖에서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리 네. 이제 걸으려고 하는 데는 미리 잘 알아두고 잘 이제 지정해 놓고 안전한 데를 가셔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다중성 뇌 위축 네. 이런 부분도 나이와 상관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단순히 나이가 들으셨기 때문에 찾아오는 건지 네. 아니면 젊어도 이것도 예. 있는지. 예, 이게 사실은 원인을 우리가 철저하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역시 나이가 드셔서 옵니다. 대개 이제 60 넘어서 오는 경우가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40 후반에도 가끔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네. 근데 이거는 뭐 보통은 하여튼 나이하고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되게 60 넘어서 일단은 그 가지고 있던 어떤 유전적인 소양 같은 게 발현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예. 네, 그렇군요. 이런 원인들을 참 찾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약이 지금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원인도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잘 몰라요. 네. 네. 아직 잘 모르고요. 연구를 엄청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보통으로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뇌가 이제 퇴화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그걸 degenerative라 그러는데 퇴행성. 네. 예, 그래서 치매 같은 것도 일종의 퇴행성 질환이라 그러고 네. 파킨슨도 퇴행성 질환의 일종이라 그래요. 우리가 마치 콜레스테롤 높고 그러면 대사성 질환이라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특히 신경과 질환들은 이제 퇴행성 질환이라고 많이 그러는데 이 다중성 뇌 위축은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상하게 어떤 분들은 인지 능력이 먼저 퇴행하고 어떤 분들은 보행이 먼저 퇴행하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나이가 되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보행이나 밸런스 맞추는 것이 먼저 퇴행해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퇴행성 질환인데 퇴행성 질환 연구가 뭐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이제 나이가 오랫동안 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도 아직도 정확하게 왜 이럴까 잘 모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비전형적 파킨슨 네. 이렇게 이 병을 말씀해 주시면서 첫 번째로 우선 다중성 뇌 위축에 네. 대해서 나눠주셨는데요. 예.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제 보행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보행 문제가 오는 것이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우리가 좀 교정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꼭 알아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혈관성 치매인데 혈관성 치매는 이제 작은 전에도 우리가 이 얘기를 한번 했지만 작은 혈관들이
막히고 또 막히고 여기서 막히고 저기서 막히고 이래 가지고 뇌의 안쪽이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걸 우리가 MRI에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치매도 오면서 치매도 약간 이제 성격이 알츠하이머하고 틀린데 근데 여하튼 치매가 오면서 그다음에 보행이 항상 같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행이 마치 말 더듬는 것처럼 스터터링 게이트라고도 얘기하는데 말 더듬는 것처럼 이렇게 뚜덕뚜덕 이렇게 걷게 되는데 요 질환도 사실은 이제 확실한 치료가 없지요. 다만 이제 중풍 위험도가 있는 분들은 철저하게 중풍 예방하는 약을 잘 쓰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철저하게 치료하시고 그래서 그 중풍이 조그만 작은 중풍들은 이게 올 때 우리가 느끼지는 못해요. 어디가 마비가 되지 않고 네. 그냥 조그만 혈관들이 거의 모세혈관 수준의 혈관들이 막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역시 혈관의 그 위험도 혈관이 막히는 위험도 중풍의 위험도를 철저하게 잘 그 내과 선생님들하고 철저하게 잘 조절해서 그런 것들의 위험도를 완전히 제거하면 올 확률이 훨씬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도 우리가 얘기한 건데 파킨슨 질환 중에 치매랑 같이 오는 파킨슨, diffuse Lewy body disease라 그러고 루이 소체 질환이라 그러는데 네. 이런 것들도 처음에 보행 장애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지 능력은 그런 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제 보행 장애로 처음에 딱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한 가지 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중풍이 오면서 그게 이제 소뇌를 공격해서 소뇌가 우리가 이제 운동신경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뇌에 조그만 중풍이 오면은 어디가 이렇게 약해지거나 그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밸런스가 안 좋아지시고 걷는 게 자꾸 넘어지고 그러세요. 그래서 소뇌 중풍. 그런 것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하면은 이제 연세 드시게 되면은 뇌가 위축이 되죠. 그래서 뇌가 젊을 때보다 훨씬 작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 두개골이 상당히 두꺼운데 두개골 안에 골수가 있어서 피가 이제 있어요. 거기하고 뇌에서 다 쓴 피가 돌아가는 정맥 피하고 연결되는 그 정맥이 뇌하고 두개골하고 연결돼 있는 그런 정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브리징 베인이라 그러는데 그 뇌가 작아지다 보니까 뇌하고 두개골하고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결된 혈관이 쉽게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경막하출혈이라 그러는데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경막하출혈이 꽤 많이 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급정거해 갖고 머리가 확 흔들리면은 두개골과 뇌가 쪼그라진 뇌와 연결된 그 혈관이 찢어지면서 네. 이제 그 피가 이제 나오게 되고 피가 꽉 차게 되면 혈액이 출혈이 멎어요. 네. 그러면은 그 큰 두부 반쪽만한 핏덩어리가 뇌하고 두개골 사이에 끼어 있게 되죠. 네. 그러면 그것이 또 보행 장애를 일으켜요. 요거는 이제 고칠 수 있죠. 빨리 진단해서 그 피를 조그만 구멍을 해서 뽑아내면 네. 정상화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경추 우리 목에 뇌에서 꼬리처럼 뇌의 모든 정보가 척추로 내려가죠. 근데 이제 경추 쪽에서 통해서 내려가서 온몸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받고 하는데 그 경추가 협착이 돼서 가운데 큰 통로 그 중앙 센트럴 커넬이라고 하는데 네. 그 커넬이 좁아지면서 뇌에서 내리는 명령이 다리나 팔로 전달이 안 되니까 잘 네. 그러면은 또 와들거려요. 걸을 때. 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협착증을 빨리 치료해서 넓혀주면 완전히 치료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병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빨리 진단해서 네. 치료를 빨리 받으면
그것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네. 그런 병들이죠. 이렇게 보행 장애를 일으키는 여러 병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참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약이 없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렇죠. 희망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정말 빠른 진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걷는 거에 불편을 느끼셨을 때 좀 이렇게 몸을 관찰해 보실 수 있고 어디가 문제인지 그 원인을 스스로도 조금 파악할 수 있다면 또 우리 가족분들께서도 조금 이렇게 가까이서 신경을 써야죠. 네, 신경을 쓸 수 있다면 훨씬 더 이 원인을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말씀해주신 지금 그런 부분들은 또 약물 치료도 가능한 부분도 있죠. 예, 이제 보행 장애는 약물 치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파킨슨 병 제외하고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 놓친 게 있는데 네네. 그 이제 노인성 뇌 수종증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뇌가 사실은 물에 떠 있거든요. 그래서 뇌를 둘러싸고 물이 있고 뇌가 그 안에 떠 있어요. 네. 물론 공간은 타이트하지만 근데 계속 하루에 260cc 정도가 물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뇌를 계속 띄우고 네. 그 물이 다시 재흡수돼야 돼요. 근데 그래서 그 6번 돈대요. 그러니까 턴오버가 6번이래요. 근데 그 피가 다시 혈관으로 재흡수돼야 되는데 그게 재흡수가 안 되면 뇌가 좀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걷는 게 어려워지게 되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기억력 장애도 오는데 그런 경우에도 치료가 아주 좀 쉽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신경외과 가서 이제 빨리 진단해서 신경외과에서 한 1년간 거기다가 얇은 튜브를 넣어서 션트를 만들어주면 한 2주 지나면 휠체어 타고 오는 사람이 걸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노인성 뇌 수종증. 네. 예, 그러면 그것도 제가 치료가 되죠. 잠시 정리를 드리자면 우선 치료되는 부분들을 잠시만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첫째는 낙상이나 차의 급정거 등 별것 아닌 충격으로도 올 수 있는 경마가 출혈이라는 것은 신경외과적으로 꽤 간단히 고여 있는 그렇죠. 피를 뽑아내면 네. 보행이 속히 호전된다고 합니다. 네. 또 둘째는 방금 말씀해주신 네. 뇌수종증, 노인성 뇌수종증 같은 것도 빨리 발견하면 예. 즉시 그 고여 있는 물을 예. 배수하는 시술을 그렇죠. 받으시면 때에 따라서 예. 아주 빨리 정상화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또한 마지막 셋째로는 척추 협착증, 맞아요. 특히 저희 경추 쪽이 이렇게 협착이 있을 때 예. 혹은 비슷하게 요추가 좁아지는 문제가 있을 경우는 수술적으로 예. 좁혀져 있는 곳을 넓혀주면 예.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보행 장애 정보를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우선 다시 한번 우리 보행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시간 정리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낙상을 정말 아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들도 그렇고 다 신경을 바짝 써야 되겠죠. 네. 예, 이제 골절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에다가 손잡이 같은 걸 좀 많이 만들어 놓아 드리고 네. 그래서 화장실 갈 때 우리 건강한 사람도 밤에 잘 때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뒤뚱거려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변속하다가 많이 넘어지세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넘어지셨거든요. 네네. 과거에. 그래서 그 저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 쉽게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기 힘들면은 어떤 때는 그 의자 같은 것도 이렇게 드문드문 놔드려 가지고 네.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잘 가게 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저는 꼭 짚으라고 권해드려요. 근데 우리 어르신분들이 지팡이 이제 창피해서 절대로 지팡이를 안 짚겠다 그러시는데 지팡이를 때가 되면 짚으셔야 돼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지팡이를 짚으시는 분들이 항상 그 손에서 지팡이 잡은 손에서 나한테 정보가 가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정보가 항상 간다고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팡이를 짚으시는 분들이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데도 이제 그 샤워하는 데다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밑에 뭐 붙여놓는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세심하게 잘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신경을 쓰면은 그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조심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네. 네. 아, 역시 낙상 사고를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참 지팡이 이렇게 오히려 우리 듣고 계신 뭐 따님, 아드님, 네. 며느리, 사위 이렇게 한번 고려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 선물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죠? 또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요. 끝으로 네. 또 저에게 전해 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 이제 뭐 대강 같은 얘기지만은 일단 평소 때 걷는 운동을 열심히 하시라고 저는 권합니다. 그러니까 속보도 했다가 또 천천히 걸었다가 하시면서 이 걷는 운동이 뇌의 한 3분의 2를 이렇게 운동시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밸런스 맞추는데도 굉장히 중요할 뿐 아니라 다리 근육이 굉장히 약해지시거든요. 네. 그래서 걷는 운동, 조깅은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조깅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두 다리가 공중에 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결국은 꽝 하고 떨어지는 순간이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빨리 걸어도 다리 하나는 항상 땅에 닿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걷는 거하고 뛰는 거는 아무리 천천히 뛰어도 아무리 빨리 걷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게 들추는 게 안 좋대요. 그러면 이렇게 좀 물기가 빠진 그 디스크 같은 게 쪼개지기 쉽다 그래요. 그래서 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속보를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속보할 때도 자신 없으시면 그 지팡이나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속보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지팡이 짚는 거 꼭 주의하시고 그 절대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팡이가 없으면 못 걸어서 지팡이를 쓰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뿐이고 그분이 지팡이 없어서 보행을 못하는 안전병이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넓게 생각하시고 지팡이 짚고 안 넘어지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집에다가 가능하면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우리 자녀분들이 뭘 많이 이렇게 손으로 잡는 걸 만들어드리고 화장실에도 미끄러지지 않게 잘 만들어드려서 낙상하지 않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낙상하시면은 이 고관절 부러지기 쉽고 고관절 부러지면 양로병원에 들어가서 적어도 2개월, 3개월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러고 나면 되게 걷는 게 더 나빠지세요. 그래서 요거 정말 많이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네. 또 지금 이 순간 방송을 들으시면서 저에게 또 메시지를 실시간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따로 이 영상을 꼭 별도로 받고 싶다 그러시는데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싶다고 또 그 마음을 전해주셨는데요. 박사님 또 이렇게 청취자분께서 참여해 주셔서 우리 박사님도 굉장히 뿌듯하실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메시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지난달부터 파킨슨 병 보행장애 파트 1과 파트 2를 나눠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